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아크이노베이션과 현대차, 아워홈과 롯데그룹입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반토막난 아크이노베이션 펀드의 수익률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표 펀드인 아크이노베이션 펀드는 지난해 2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1년여 만에 주가가 52% 하락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아크이노베이션 펀드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예,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불행한, 가장 걱정이 많은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캐시우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아크 상장지수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고 본인이 직접 회사를 하고 있죠. 저분은 테슬라라든지 특히 첨단 기술주, 가치주에 투자를 해서 약 한 2, 3년 전부터는 투자의 신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투자 대박을 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연준이 긴축을 예고하면서 일부 주식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바로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상장 지수 펀드가 모두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도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샀어요. 자, 이게 수익률을 보면 2021년도 수익률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최대 35% 감소. 근데 올해치까지 포함을 하면 50%까지 감소한 펀드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한때 잘 나가던 왜 캐시우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각의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동안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다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캐시우드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아크이노베이션 펀드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샤크 ETF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매우 재미있는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샤크 ETF라는 이 상장 지수 펀드가 있는데요. 이 샤크라는 것은 상어에서 따왔습니다. 공매도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하는 그 아크 펀드가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매도 숏셀링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상품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샤크 ETF는 오르거든요. 이 샤크 ETF는 올 들어서만 벌써 30% 이상 대박을 나타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30% 이상 올 들어서만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폭락 장세에서는 거꾸로 공매도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베론스라는 회사에서 돈나무 언니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실패해서 크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투자 원칙, 투자의 레슨을 제시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큰 수익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은 과거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모멘텀이라는 게 가속도라는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주가가 오를 때에는 일정 기간 이 가속도가 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언제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가들은 모멘텀이 항상 시작된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수익을 많이 못 올린다. 따라서 이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을 찾아라. 네. 그다음에 분산 투자, 그다음에 기술주에서의 리스크 뭐 이런 교훈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베런스의 펀드 투자의 교훈 이거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판매 상위권을 달리면서 선전하던 현대차와 기아가 민감한 분쟁지 이슈에 엮이면서 온라인 불매 운동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일부 인도 네티즌들은 SNS 등에 현대기아차 불매 운동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우선 현대기아차가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예, 인도 시장 하면 중국 못지않게 큰 인구도 많고 또 경제력도 지금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최대 업라이징 부상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진출을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일취월장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카슈미르 사태에 휘말려서 지금 상당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이 카슈미르의 자유를 지지한다라는 글이 현대차 사이트에 인도에서 이게 올라온 것입니다. 카슈미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이고 지금도 거기에 지금 인도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카슈미르에서 인도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은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유의 글이 올라간 것입니다. 현대 측에서는 현대차 직원이 올린 것이 아니고 딜러가 올린 글이다 이러는데 네. 일반 고객들이 볼 때는 딜러나 직원이나 어차피 현대에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딜러가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라고 한다면 결국은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한 매체 보도로 현대차의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주목을 받았어요. 이 소식은 어떻게 수습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남양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차의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디자인도 만드는 연구기술센터인데요. 여기에 4세대 투싼을 만드는 이 디자이너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신차 발표하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현대 측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 문제다라고 오불과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직원들이 그 선배의 한 부사장의 외모 비하라든지 또는 괴롭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남양연구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이런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이상엽 부사장이 뒤늦게 사과의 글을 올린 그런 상황인데요. 자, 디자이너 죽음에 대한 진실은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 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년 5개월이나 덮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현대차의 좀 늑장 대처가 무리를 빚고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자재 유통 및 급식 전문 기업인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갈등이 동생 구지은 부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구 부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퉜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남매난이 결국 여동생의 승리로 끝나는 모습이에요. 예, 아워홈 하면 뭐 범 LG가로 볼 수 있죠. 지금 구광모 회장의 오촌 되는 그런 사이들이죠. 자, 여기에 구본성 씨, 이 구본성 씨는 LG의 창업주 구인 회장의 세 번째 아들인 구자학 씨의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이수키 씨죠. 삼성의 창업주의 차녀. 그래서 LG의 삼남 또 삼성의 차녀에 결혼해서 대단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구자학 씨하고 이수키 씨 사이에는 일남 삼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구본성 씨가 회장으로 있다가 최근 여동생 제일 밑에 있는 구지연 씨한테 쫓겨났거든요. 이 지분 구조가 아주 미묘하게 그 분포가 돼 있습니다. 구본성 씨가 지분이 제일 많은데 여동생 3명이 합하면 구본성 씨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막내 여동생인 구지연 씨가 언니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림의 좌측에 그래픽의 좌측에 나오는 구본성 씨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데 이어서 검찰에 지금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 대목에서 이제는 나는 여동생들이 하는 회사를 떠나겠다. 주식 지분을 다 팔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LG가에서는 정말 있기 굉장히 어려운 장남, 아들만 챙기는 회사에서 딸, 그것도 막내딸이 여자 형제들, 언니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다시 찾아오는 남매의 난에서 여동생의 완전 승리로 이게 굳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결코 구본성 씨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작전상 판다고 했지만 팔아야 판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세 불리한 상태에서 작전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LG가의 남매의 난이 재계에 엄청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소식도 하나만 추가로 짚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상장을 했는데 따상에는 실패를 했었죠. 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제는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죠. LG에너지솔루션, 이른바 LG엔솔이라는 회사에 일반 공모주 청약을 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 이제 그 상장하는 날 또는 2, 3일 내에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히 지금 속이 많이 아플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 주가보다도 이 상장한 주가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단한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는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약 한 2천억 원 정도, 2천억 달러 뭐 이렇게 금액이 패시브 자금 때문에 2조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과연 이 LG엔솔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모 가격을 넘어섰다. 그런 면에서 LG엔솔 입장에서는 대박을 쳤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호텔 롯데가 보유 주식 203만여 주를 담보로 법인세 납부를 미뤘습니다. 업계에서는 지속되는 실적 부진에 법인세 납부도 버거운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이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재벌 그룹 중에 상위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아마 롯데일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부터 시작해서 또 신동빈 회장의 개인 리스크,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로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이 롯데가 하는 업종이 가장 불리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롯데의 오프라인 유통이 타격을 받았고 그보다도 가장 큰 이 타격의 진원지는 역시 롯데 호텔 롯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 잘 안 된 곳은 물론이고 이 롯데 호텔에서 바로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면세점 쪽이 지금 그야말로 그 최악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후 폭풍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루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점들도 한국 롯데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법인세 내기가 버겁다 해서 롯데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상당수 주식을 공탁을 맡기면서 법인세를 유예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로서는 지금 아주 중대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롯데그룹은 새로운 인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의 유통군을 맡게 됐어요. 예, 김상현 롯데 유통그룹 그 총책 대표가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도 했어요.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롯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죠. 미국의 유펜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프록텐 갬블이라는 미국의 유통회사 거기서 뭐 대표도 하고 아시아 총괄 사장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의 홈플러스 대표 또는 뭐 데어리 팜의 아시아 대표 싱가포르도 했고 국제 이 유통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인데요. 롯데의 순혈주의를 타파한다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전격적으로 스카우트한 인물입니다. 자, 오자마자 이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대하자. 그다음에 솔직하자. 약속을 지키자. 올바르자.
자, 먼저 이끌어 나가자, 앞서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롯데는 순혈주의, 롯데맨이라는 것은 애사심 이런 것이 장점도 됐지만 그러나 극변하는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지금 칼을 뽑았는데요. 전 세계적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또 중국에서도 가장 미약했던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된 거, 미국이 지금 세계의 1등 국가가 된 한결같은 요인이 바로 순혈주의를 타파한 네.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상현 그룹 대표, 유통 대표가 이끌어갈 순혈주의 타파와 새 시대의 개척,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